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 규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사필 규정의 지당한 판결입니다.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습니다.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와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 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십시오. 바로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말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십시오. 헌재에도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합니다.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 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번 판결로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이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는데요. 정치검찰의 보복 기소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들어설 때까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에 방탄복까지 착용한 채 묵묵히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무죄를 낭독하는 순간 재판부를 향해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는데요. 법정 밖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초조하게 판결을 기다렸는데 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쟁점이었던 백현동 발언까지 무죄라는 소식이 나오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주먹을 쥐고 환호하며 서로 부둥켜 안기도 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는데요.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이 법원을 떠나자 민주당 의원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격려했는데요. 선고 직전까지 흔들림 없이 단결된 민주당의 모습이 빛났던 하루였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 대표를 올감했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정치보복 수사에 맞춰 공세를 펼쳤던 국힘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희대의 정치보복에 법원이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통해 야당 대표를 압박하려 했던 시도가 법원 앞에서 좌초됐는데요. 앞으로도 검찰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 탄압을 시도한다면 이번 선례가 중요한 방어막이 될 전망입니다. 결국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이재명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 2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적도 없는 말을 가지고서 참말이냐 거짓말이냐를 분간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를 했고 법원이 그것을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표현에 있어서 국토부가 정부가 20차례도 넘는 공문을 보내서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해오는데 그것을 심적 부담을 느꼈느냐, 압박을 느꼈느냐, 협박을 느꼈느냐, 의무감으로 느꼈느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용어가 중요해서 그 표현의 차이를 두고서 허위사실로 우유를 하고 처벌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오늘 2심 판결문 그 내용은 2년 전에 검찰청의 불기소장에 담겼어야 할 내용이고 최소한 작년 11월 달 1심 판결문에 담겼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제라도 사필 규정 당연지사의 판결이 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마는 그 사건을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했던 검찰
각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 수사도 아니고 정치 사냥극이었었습니다. 검찰 이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심 재판부 덕분에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게 된 것,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에 잘못된 그 처사들 그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할 거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검찰 독재 정권 규탄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각성하라. 그리고 오늘 재판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박수영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박수영 의원 즉각 사퇴하라. 이런 가운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또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26일쯤 선고일이 발표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예상은 또 빗나갔는데요. 이제 금요일 선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결국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헌재가 4월로 선고를 미루면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생기는데요. 4월 18일이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합니다. 이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전환되며 탄핵 심판 자체가 선고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들은 이걸 노리고 있는 거죠. 물론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7인이 유지되지만 문제는 한덕수 총리 대행 체제에서 임명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임명이 지연되면 헌재는 결국 7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고 윤석열 탄핵 심판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재판관 2명을 추가로 임명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물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강성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임명될 게 뻔해 보이는데요. 이게 성공하면 윤석열의 탄핵은 기각으로 종료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 악몽 같은 시나리오를 지금 이들이 꿈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는데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상대하는 자들이 상식이나 법과 합리가 안 통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혹여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헌재재판관 2명 임기 만료 네. 넘겨버릴 가능성이 보이면 대응책도 철저히 미리 마련해 둬야 그래야 헌재 탄핵 선고 가능성도 오히려 더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 해제되는 시나리오 진짜부터 있었어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날린다. 네. 예, 이런 이야기는 이제 많이 거론이 됐는데 물론 말이 안 돼요. 이재명이 계엄을 했습니까? 왜 둘 다 날려? 이 시나리오 다음 수순은 윤석열 탄핵 선고하고 이재명 날리고 윤석열 탄핵 선고하고 둘 다 날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설의 핵심이 뭐냐면 탄핵 선고의 시기만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교착 상태를 지속한다. 시나리오가 쭉 연계해서 이재명 날리고 그런 다음에 탄핵한다. 시기만 지연시킨다는 건데 두 번째 가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2심 유죄를 때렸어요. 그리고 나서도 헌재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계속 지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죽이고 윤석열을 살리는 시나리오죠. 환장하겠네요. 상상만 해도. 네. 진보 성향 재판관 2명 임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 목 2명이거든요. 그게. 그럼 윤석열의 몫이에요. 지금 직무 정지돼 있지만 대행을 통해서 윤석열의 뜻을 관철하겠죠. 그럼 윤석열을 살릴 헌재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죠. 그 헌재재판관 2명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이 진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네. 성향이. 그러면 이재명 날리고 윤석열 돌아오는 거예요. 계엄은 윤석열이 했는데. 그러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임기 두 사람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이 그거예요. 자동으로. 4월 18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 수순이에요. 자동으로.
대통령 몫이니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김어준 총수가 한 발언인데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살아 돌아왔지만 김총수의 말대로 이번 주 헌재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들을 보면 헌재 내부에서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쟁점별로 의견이 나눠지고 증거 능력에 대한 재판관들의 시각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조율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린다. 박근혜 탄핵 때는 밤늦게까지 평의를 진행하며 빠르게 결론을 냈지만 이번에는 오후 2시까지 하던 평의를 3시로 늦추고 길어야 한두 시간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근은 당연히 없고 주말 근무도 일체 없었는데요. 누가 봐도 시간 끌기로밖에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재판인데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끌어도 되는 걸까요? 지금 헌재의 태도는 국민 기만으로 보여지는데요. 헌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즉각 선고일을 공지하고 조속히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다루면서 이렇게 질질 끌다 재판관 퇴임 시점을 넘긴다면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습니까? 시간을 끌다가 자연스럽게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재 사태를 헌재가 계속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인데요. 헌재가 진정으로 헌법수호 기관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선고일을 발표하고 국민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려야 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정의를 지킬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 헌정 위기입니다. 그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헌재의 심판, 탄핵 심판 지연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헌재의 기능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권한대행들과 국힘, 즉 내란의 동조 세력들 때문입니다.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결정 사건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헌 위법은 분명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지 않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헌재의 그와 같은 판단을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권한대행이 된 직후에 그때의 상황이 아닌 탄핵 소추 약 100일이 경과되고 오직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만을 거부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선 그와 관련해서 헌재 탄핵 그와 관련해서 이전에 있었던 탄핵 기각 사건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계선 재판관은 그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중하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등 4인의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긴 하나 첫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고 둘째,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과 범위에 대한 해석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그 부작위가 헌법 법률 위반은 명확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헌 위법임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재 재판관 수가 본래 9인인데 8인이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정족수가 6인임을 감안할 때 헌재 재판관 수를 본래 9인에서 8인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확률을 9인 중 6인이 아닌 8인 중 6인으로 더 어렵게 만들어서 방해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해집니다. 위헌 위법임이 명확함을 헌재 판결 등으로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변론이 종결되어 평의가 진행 중인 지금 시점에도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평결의 찬반수 비율, 즉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을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초기와는 달리 중대한 위헌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복형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 위법이긴 하나 그 임명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상당 기간 내에 하면 된다는 취지로 기각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에 의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의무는 발생한 지가 지나도 한참 지난 상황이므로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유독 마은혁 재판관만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한 행위나 이미 자신의 탄핵 기각에서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누차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의무가 있다고 명백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굳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천인 공노할 헌법 파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권한대행이 그것도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 즉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대통령 탄핵 심판의 평의에 참여할 재판관을 고르는 행위가 바로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또한 국회의 헌재 구성 기능을 여기서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헌재 구성 기능 그 3인을 권한대행이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태를 용인하게 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사상 최대의 헌법 심판 사건에서 어떤 대통령이든 앞으로는 그가 임명한 권한대행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견이 예상되는 재판관만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게 함으로써 사실상 헌재 심판 결과를 얼마든지 왜곡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본래 당연히 있었어야 할 헌재 심판을 조작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전 국민적 배신행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런 행위를 과연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어떠한 형사범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범죄이며 어찌 보면 윤석열의 내란보다도 더 심각하고 고도로 지능적인 헌정문란 행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엊그제 탄핵기각 결정이 앞으로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의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점과 권한대행이 특정 재판관을 콕 찍어서 임명을 거부하여 헌재 구성을 왜곡하고 심판을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헌정문란 행위인지를 자각할 것을 경고합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렇게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기능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기능을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행위, 이런 헌정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재판관들의 개개의 성향이나 견해를 떠나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